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업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인 에어 가지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로체스터 씨와 제인 에어의 첫 만남, 그리고 로체스터 씨가 제인 에어에게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마치 무슨 대기업의 입사 면접관인 것처럼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어대는, 그리고 제인 에어가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본인만의 생각을 아주 잘 피력하는 그런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다들 잘 자시오. 로체스터 씨는 우리랑 있는 것이 실증났으니 갔으면 한다는 뜻으로 문 쪽으로 손짓을 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질감을 챙기고 나는 화집을 챙겼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또 무뚝뚝한 인사를 받고는 그 방에서 물러났다. 나는 아들을 재우고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 가서 말했다. 로체스터 씨가 눈에 띄게 괴짜는 아니라고 하셨죠? 눈에 띄게 괴짜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무척 변덕스럽고 뜬금없어요. 그래요. 처음에 만나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나는 워낙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성격이 좀 괴짜 같다 해도 이해해 줘야 해요. 왜요? 일단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요. 성격은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게다가 그분은 고통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조금 변덕스러워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데요? 우선은 가족 문제지요.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적어도 친척은. 몇 년 전에 형을 잃었답니다. 형이라고요? 네. 지금의 로체스터 씨는 이 땅의 주인이 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9년밖에 안 되었지요. 9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도 괴로워할 만큼 형을 좋아했나 보죠? 아니, 아마 아닐 거예요. 형제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인 롤럴드 로체스터 씨는 에드워드님한테 부당한 일을 했답니다. 형 때문에 아버지가 에드워드님한테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두 분의 아버지는 돈을 좋아했고 가족의 재산을 한데 묶어놓고 싶어 했답니다. 두 아들에게 쪼개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에드워드님한테도 체면을 세울 만한 재산이 있었으면 했어요. 아버님은 에드워드님이 성년이 되자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공정하지가 않아서 큰 화를 불러들였지요. 아버지와 형이 합세해서 큰 재산을 준답시고 에드워드님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에드워드님의 영혼은 그 괴로운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분은 쉽게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오랜 세월 동안 떠돌며 살아왔지요. 형이 유언장도 없이 죽어서 이 땅을 갖게 된 뒤로 손필드에서 두 주도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집을 피하시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요. 왜 피하는데요? 여기 있으면 우울하신지도 모르지요. 대답은 모호했다.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었지만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자기도 잘 모르며 아는 것도 대개는 지레 짐작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제 14장. 그 뒤로 나는 며칠 동안 롤체스터시를 별로 보지 못했다. 오전에는 일을 보느라 바쁜 것 같았고 오후에는 밀코트나 인근에서 신사들이 찾아와 이따금 같이 식사를 했다. 대개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는 것을 보면 찾아와준 신사들을 담례차 방문하고 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아들마저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나하고도 홀이나 계단이나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럴 때면 로체스터 씨는 쌀쌀맞게 고개를 까딱하거나 냉담하게 흘낏 보는 것으로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표시만 하고 거만하고 냉정하게 지나쳐갈 때도 있고 신사같이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할 때도 있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런 변덕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밀물과 썰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유들 때문에 찾아왔다. 어느 날 로체스터 씨가 손님과 저녁을 먹다가 내 화집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분명히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았다. 페어팩스 부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손님들은 밀코트에서 열리는 공식 모임에 참석하러 일찌감치 떠났다고 했다. 밤에 비가 오고 날씨가 사나워서 로체스터 씨는 같이 가지 않았다. 손님들이 가고 난 뒤 곧 로체스터 씨가 종을 울렸다. 나와 아델더러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아델의 머리를 빗기고 단정하게 몸 단장을 해주었다. 그러고는 나 자신도 평소에 퀘이커 교도같이 단정한 차림새를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 딱히 손볼 데가 없었다. 단정하게 따은 머리카락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수수하고 몸에 딱 맞아서 흐트러질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델은 코프르가 왔는지 궁금해했다. 뿌띠 코프르는 작은 상자라는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델은 기뻐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탁자에 작은 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아델은 본능적으로 선물인 줄 아는 것 같았다. 아델이 뛰어가며 소리쳤다. 내 부하트다! 내 부하트다! 그래, 드디어 네 부하트가 왔구나. 누가 파리 출신 아니랄까봐. 구석에 갖고 다서 내장을 꺼내면서 놀아라. 로체스터 씨는 난로가의 커다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서 비꼬아 말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두었다. 어떻게 해부를 하느니 내장의 상태가 어떠느니 하고 귀찮게 하지 마라. 수술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말이다. 알겠지? 경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아델은 벌써 자기 보물을 가지고 소파로 물러나 상자의 끈을 풀기 바빴다. 뚜껑을 열고 화장지로 된 은빛 봉투들을 들어올리더니 그저 탄성만 질렀다. 아, 세상에,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아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에어양, 거기 있어? 로체스터 씨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내가 서 있는 문 쪽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 이리 와서 여기 앉으시오. 로체스터 씨는 의자 하나를 자기한테 가까이 끌어당겼다. 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소. 노총각인 나로서는 아이들의 혓잘배기 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기억이 떠오른다거나 하지 않거든. 저녁 내내 어린애랑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못 참을 것이오. 의자를 끌고 가지 마시오. 내가 놓아둔 그 자리에 앉으라고. 아니, 앉아주시오. 빌어먹을 예의 같으니 언제나 깜빡깜빡한다니까. 난 생각이 단순한 노부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오. 그래, 우리 집에도 노부인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부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부인도 페어팩스 가문 사람이요. 그냥 시집 온 건지도 모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소. 로체스터 씨는 종을 울려서 페어팩스 부인을 데려오라고 했다. 부인은 곧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왔다. 안녕하세요, 부인. 자비로운 목적에서 부인을 불렀소. 아들한테 선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만 지금 뿌듯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 자랑도 들어주고 질문도 해주면 고맙겠소. 그럼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요. 과연 아델은 페어팩스 부인을 보기가 무섭게
자기 곁으로 불러서 재빨리 무릎 위에 자기 부하트에 들어있던 도자기, 상아, 밀랍으로 된 것들을 가득 올려놓았고 그러는 동안 그 엉터리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제잘거렸다. 로체스터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손님들이 서로를 즐겁게 해주도록 주인 노릇을 잘했으니 나도 마음 놓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겠소. 에어양,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끌고 오시오. 아직도 뒤로 물러나 있군. 당신을 보려면 이 편안한 의자에서 자세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긴 싫어. 나는 그 말대로 했다. 그래도 그늘진 곳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가 워낙 대놓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에 따라야 할 것 같았다. 로체스터 씨는 다마스크 천을 씌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하고는 달라 보였다. 그다지 엄격하지도 않고 훨씬 덜 침울해 보였다. 포도주 덕분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어려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아마 술 덕분이었던 것 같다. 로체스터 씨는 한마디로 말해 식사 뒤 느긋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더욱 너그러워지고 싹싹해지고 아침 나절처럼 쌀쌀맞고 엄격하게 굴지도 않고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었다. 그래도 큰 머리를 푹신한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난로 불빛을 받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무서워 보였다. 화강암을 깎아놓은 듯한 얼굴과 크고 검은 눈. 로체스터 씨는 크고 어둡고 멋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 눈 속 깊은 곳에서 이따금 어떤 변화가 일었는데 딱히 부드러움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 비슷한 느낌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로체스터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2분쯤 지났을까. 로체스터 씨가 휙 돌아보는 바람에 자기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로체스터 씨가 입을 열었다. 나를 뜯어보고 있군. 에어양, 잘생긴 것 같나? 내가 깊이 생각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습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채 깨닫기도 전에 대답이 나와버렸다. 아니요. 하, 이거 참, 당신은 정말 특이하군. 어린 수녀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눈은 되게 착 내리깔고 양탄자만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은 예스럽고 조용하고 진지하고 순진해 보이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는 빼고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거나 반드시 대꾸해줘야 할 때면 퉁명스럽지는 않지만 무뚝뚝하고 솔직하게 내뱉지. 그 말이 무슨 뜻이오? 죄송합니다만 저도 못생겼어요. 외모에 관해 물으시는 거라면 곧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취향도 다르고 아름다움이란 하찮은 거라든가 뭐 그런 대답을 말이죠. 그런 대답은 하지 말아야지. 아름다움이 하찮다니. 방금 전에 한 무례한 말을 무마하려고 나를 어르고 달래서 진정시킬 핑계를 대면서 내 귀 밑에 교활하게도 주머니 칼을 꽂는구먼. 계속해 보시오. 또 어떤 흠을 잡으시려나.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사지도 멀쩡하고 얼굴도 멀쩡하지 않소. 로체스터 씨, 처음에 드린 대답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예리하고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실수였을 뿐이에요.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럼 거기에 대해 대답해 보시오. 나를 비판해 보라고. 내 이마는 마음에 안 드시오? 로체스터 씨가 눈썹 위에 수평으로 드리워져 있던 까만 머리카락을 들어올리자 단단해 보이는 지성적인 이마가 보였다. 하지만 그 이마에서는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상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 당신이 보기에 나는 바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박애주의자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절 무례하다고 여기실까요?
또 이렇다니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척하면서 칼로 찌르지. 내가 아이들과 노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 아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박애주의자는 아니요. 하지만 양심은 있지. 로체스터 씨는 골상학에서 양심을 나타낸다는 그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켰다. 그에게는 다행히도 그 부분은 눈에 잘 띄었고 덕분에 머리 윗부분이 두드러지게 넓어 보였다. 게다가 나도 한때는 상냥한 마음 따위를 갖고 있었지. 당신 나이 때 아주 동정심 많은 젊은이였어. 풋내기들과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과 운 없는 자들을 특히 좋아했어. 하지만 운명은 그 무렵부터 나를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인도 고무공만큼이나 질기고 튼튼하다고 우쭐해야지. 아직도 한두 군데 틈으로 뭔가 새어 들어오고 한복판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소. 그러니 나한테도 희망이 있소? 무슨 희망 말입니까? 마침내는 인도 고무에서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말이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게 틀림없어. 그 괴상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무척 당황한 표정이고 네어야. 내가 잘생기지 않았듯이 당신도 예쁘지 않지만 당황한 태도가 당신한테 무척 어울리는군. 게다가 편하기도 해. 당신 눈이 내 얼굴을 탐색하지 않고 양탄자의 꽃무늬를 보느라 바쁘니까. 그러니 계속 당황해 하시오. 아가씨, 나는 오늘 밤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소. 로체스터 씨는 이렇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팔을 짚고 섰다. 그런 자세라서 체형도 얼굴만큼이나 똑똑히 보였다. 가슴은 남다르게 딱 벌어져 있었는데 팔다리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싶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을 못생겼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의 태도에는 무심결에 자긍심이 배어 있었다. 몸가짐이 너무나 여유 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표정을 갖고 있으며 타고난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자신의 능력으로 개인적인 매력이 부족한 것쯤이야 거뜬히 메울 수 있다고 거만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로체스터 씨의 외모 따위에는 무관심해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맹목적으로 그 자신감을 믿어버리게 되었다. 로체스터 씨가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오늘 밤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소. 그래서 당신더러 오라고 한 거요. 난로불과 샹들리에만으론 벗삼는 걸 부족했거든. 파일럿도 마찬가지지. 다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 외에는 훨씬 못 미치지. 베어팩스 부인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분명 말벗으로 적당할 거요. 우리가 처음 아래층에서 만났던 날 밤 나는 당신 때문에 당황했소. 그 뒤로는 당신을 거의 잊고 있었지. 다른 생각들을 하느라고. 하지만 오늘은 편안히 지내기로 했소. 성가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기로 했소. 이제 당신한테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기쁠 거요. 당신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말이요. 그러니 어서 말해보시오. 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웃었다. 자기 만족적인 웃음도 아니고 순종하는 웃음도 아니었다. 로체스터 씨가 재촉했다. 말하시오. 무슨 말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든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단순히 수다 떨고 자랑이나 할 줄로 안다면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말이 없군, 에어야. 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로체스터 씨는 내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단 한 번 재빨리 쳐다보았는데
마치 내 눈 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시선이었다. 어 이 드라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워낙에 유명한 그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 씨가 쓴 불꽃이라는 드라마. 예전에 SBS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주인공이 차인표, 이영애 씨였거든요. 거기서 그 차인표 씨의 모습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자만하다, 거만하다 할 정도의 그 자기에 대한 그 믿음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 사로잡을 수 있어. 감히 내 말에 거역한단 말이야.' 약간 그런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표 씨 모습이 이 로체스터 씨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었던 이영애 씨의 모습도 전혀 주눅들지 않으면서 본인이 할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로체스터 씨가 원하는 대답이나 태도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게 자꾸 떠오르네요, 읽으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김수현 씨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사가 너무 감칠맛 나잖아요. 너무 흔해 빠진 대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의 드라마는 제가 정말 잘 챙겨 봤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그 드라마의 차인표 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티키타카가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런 챕터였네요. 열심히 숨을 고르면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고집 부리는 거요? 게다가 화가 났구먼. 아, 일관성이 있군. 내가 한 요구는 터무니없고 무례하니까. 에어양, 용서하시오. 사실은 절대로 당신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소.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이가 20년이나 많고 경험은 한 100년쯤 많다는 점에서만 우월함을 내세울 수 있지. 그게 이치에 맞아. 아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애지탱이라고. 나는 오로지 이런 우위 하나를 빌려서 당신한테 바라는 거요. 당신이 고맙게도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어서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기를 말이오. 나를 괴롭히며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거든. 녹슨 모처럼 내 마음을 좀 먹는. 로체스터 씨는 황송하게도 해명을 했다. 사과나 마찬가지였다. 이 로체스터 씨의 대사 중에서 에지탱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에지탱이라고. 에지탱은 프랑스어로 그렇게 주장하는 바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체스터 씨가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또 모른 척 하고 싶지도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꺼이 그러고 싶지만 제가 화제를 내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흥미로워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조금은 권위적이고 뜬금없이 굴어도 된다는 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따금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나이가 당신 아버지 뻘이고 당신이 한 집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조용히 사는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 세계의 절반을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이야.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물쩍 넘어가는 대답이니 무척 짜증나지.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단순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세상을 많이 겪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의 세월과 경험을 어떻게 써왔느냐에 달려있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군. 하지만 내 경우는 다르니까 허락할 수 없어. 그 두 가지 이점을 나쁘게 썼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지 관심이 없었다고. 우월성 문제를 제쳐둔다면 내가 명령적으로 말해도 불쾌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가끔은 내 명령에 따라야 하오. 그렇게 해주겠지? 나는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는 참 독특해. 내가 명령을 받드는 대가로 1년에 30파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 로체스터 씨는 내가 살짝 웃은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말했다.
웃으니까 참 좋군. 하지만 이야기도 좀 하시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명령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지 굳이 물어보는 주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 당신은 나한테서 돈을 받는 고용인이지 않소? 아, 그래. 봉급을 주고 있었지. 그러면 돈을 받는 입장이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도 되겠소?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돈을 주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아랫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편안한지 어떤지 신경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듣는 것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상투적인 격식이나 말들을 생략해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요? 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과 무례함에 착각하진 않아요. 격이 없는 것은 좋아하지만 무례함은 봉급 때문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라면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대개는 자유인이라도 봉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요. 당신은 일반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당신 말이 틀리기는 하지만 동감은 해. 그 말의 내용 못지않게 대답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말이오. 솔직하고 진심 어린 태도였소. 그런 태도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아니,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보았자 진실하지 못하고 냉담하거나 어리석고 천박한 사람들한테서 오해나 받기 마련이지. 3,000명의 미숙한 여학생 가정교사한테 물어보았다 해도 당신처럼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요. 당신을 지켜세울 생각은 없소. 당신이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품성을 타고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장점이 아니지. 자연히 한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성급한 판단이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적으나마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결점이 있을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럴지 모르죠.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로체서 씨와 눈이 마주쳤다. 로체서 씨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내가 소리내어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대꾸했다. 그래, 그래, 당신이 옳소. 나도 결점이 많소. 잘 알고 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소. 신은 알고 있지. 내가 남들한테 엄격하게 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내 지난 경험이나 행동들, 내 삶의 빛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나마저도 나를 비웃고 비난할 수 있겠다 싶거든. 나는 처음부터 시작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21살 때쯤 잘못된 길로 내던져져서 그 뒤로 다시는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지 못했어. 그런 길로 안 갔다면 무척 달랐을지도 모르지. 나도 당신만큼 착했을지도 모르고 더 현명하면서도 당신 못지않게 깨끗했을지도 모르지.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더럽혀지지 않은 기억이 부럽소. 오점이나 더러움이 없는 기억이란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보물이요. 맑고 순수한 셈이지. 결코 마르지 않는 원기 회복의 셈. 그렇지 않소? 18살 때 기억은 어떤가요? 그때는 괜찮았어. 평온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했지. 지금처럼 배 밑에 괜 더러운 물이 솟구쳐서 악취가 나는 웅덩이가 되진 않았지. 18살 때의 나도 당신과 똑같았어. 꼭 당신 같았지. 자연은 나를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쪽은 아니지. 당신이 보기에도 그럴 거요. 당신은 아니라고 하는군. 그런 눈빛을 보니 기쁘긴 하오. 조심하시오. 나는 당신의 눈에 드러나는 표정을 금방 읽어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요. 난 악인이 아니라고. 나를 악인이라고. 그런 심한 말이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나는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흔해 빠진 죄인이 되었어. 한심한 부자들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온갖 하찮고 저급한 방탕생활에 젖어 있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상한가? 당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본의 아니게 남의 비밀을 들어주게 될 거요. 사람들도 나처럼 당신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테니까. 또한 경솔하게 비밀을 털어놓아도 당신이 악의적으로 비웃지도 않고
타고난 동정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생각할 거야. 그 동정심이라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짐작하실 수 있죠?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일기장에 쓰듯이 술술 이야기하지. 당신은 내가 그런 환경을 극복했어야 한다고 말하겠지. 그래, 그랬어야지. 하지만 보다시피 난 그러지 못했어. 운명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냉정을 유지할 만큼 지혜롭지 못했어. 나는 자포자기했다가 결국 타락했지. 고약한 얼간이가 꼴사납게 상스러운 말을 떠든다 해도 그보다 내가 더 낫다고 우쭐댈 순 없을 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얼간이나 나나 마찬가지요. 굳건히 버틸 걸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하느님만이 아실 거요. 죄의 유혹에 빠지거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시오. 후회야말로 인생의 독이지. 후회의 치료약은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는 치료약이 아니오. 괘씸이라면 모를까. 나는 괘씸할 수 있고 아직 그럴 힘이 있어. 만약에 아니 나처럼 족쇄를 차고 짐을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가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게다가 행복한테서 버림받은 뒤로는 인생에서 쾌락을 얻을 권리가 생겼지. 아무리 비싸더라도 난 그 쾌락을 얻고야 말겠어. 그럼 점점 더 타락하시겠죠. 그럴지도. 하지만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얻는 것이 왜 타락이지? 황야에서 벌들이 모은 꿀처럼 신선하고 달콤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벌은 아프게 쏘죠. 그럼 쓰디쓴 맛을 보게 되겠지요. 어떻게 아시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 않소? 당신은 정말이지 진지하고 엄숙해 보이는군. 그런 문제라면 당신은 이 까메오 장식품만큼이나 무지하지 않소? 나한테 설교할 권리가 없다고. 아직 인생의 현관도 지나지 못했고 인생의 수수께끼도 전혀 모르는 신출내기니까. 저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죄는 후회를 가져오고 후회는 인생의 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지금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요? 아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영감이었어. 더없이 상냥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영감이지. 또다시 나타나는군. 그것은 분명 악마가 아니오. 아니, 악마라 해도 빛의 천사 옷을 입고 있지. 그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소. 믿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아시오? 대체 어떤 직관이 있기에 당신은 시면에 타락한 천사와 영원한 군주가 보낸 심부름꾼을, 그러니까 안내자와 유혹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요. 당신의 표정을 보고 판단하죠. 영감이란 것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실 때 표정이 몹시 괴로웠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더 불행해지고 말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소식이요. 나머지 일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내 양심의 수호자도 아니니까. 자, 들어오라. 사랑스러운 방랑자요. 로체서 씨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어떤 환상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반쯤 뻗었던 팔을 오므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품에 가둔 것처럼 팔짱을 끼었다. 로체스터 씨가 다시 말했다. 자, 나는 순례자를 맞이했소. 변장한 신이 분명하오. 벌써 나한테 도움이 되었어. 내 마음은 납골당이었지만 이제 성전이 될 것이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한 가지만은 알겠어요. 당신은 스스로 바라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고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고 하셨죠. 그것 하나는 알겠어요. 더럽혀진 기억은 영원한 독이 된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당신도 스스로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단호하게 생각과 행동을 고치면 몇 년 안 되어 더럽혀지지 않은 새로운 기억들을 갖게 될 거고 그 추억을 즐거이 돌이켜보게 될 거예요. 옳은 생각, 옳은 말이군.
지금 이 순간 나는 열심히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어. 네? 좋은 뜻들을 깔고 있다는 거요. 부싯돌만큼이나 단단한 보석으로 말이지. 앞으로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나 하는 일도 달라지겠지. 더 나아지나요? 더 나아지지. 순수한 광석이 지저분한 찌꺼기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말이지.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 나는 믿어 의심치 않소. 나는 내 목표가 뭔지, 동기가 뭔지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와 메디아 사람들의 법령처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률을 통과시켰어. 내 목표와 동기는 옳다고 말이오. 합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것들은 옳을 리가 없어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옳소. 어디에도 없는 조건들이 어우러진 상황이라면 어디에도 없는 규칙이 필요한 거요. 위험한 좌우명 같아요. 악용되기 쉽다는 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잘난 척하는 현자라니까. 나는 우리 집안의 신들에게 그 법을 악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소. 당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완벽한 자만이 갖고 있어야 할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무슨 힘? 세상에서 금지된 이상한 행동들을 옳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옳을지어다. 그렇소.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구려. 그건 아니죠. 어쨌든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를 계속해봤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로체스터 씨의 성격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현재의 내 통찰력으로는 무리였다. 그리고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반신반의하는 느낌과 막연한 불안감이 따랐다. 오늘 티키타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가기가. 그쵸? 어떤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것은 로체스터 씨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추상적이고 또 그분만이 갖고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그 제인 에어의 말이 고백이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고 계속해봤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뭔가 좀 비유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로체스터 씨가 조금 본인만의 그 생각과 과거의 어떤 어려움 또 환영, 환청 이런 것들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환시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영혼을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아마 좀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대화들이었네요.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빠져들어서 읽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 채널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랑 정말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거겠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이 책 읽어주세요 하고 글 남겨주시는 거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제인 에어 읽고 나서 그 책들, 근데 또 말씀하신 책들이 제가 소지하고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뭐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고전들이어서 제가 빌려서 그 뒤에 이 책 다 읽고 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에어가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보이시죠? 네. 지금 요만큼 읽었습니다. 지금 한 5분의 1 읽었나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긴 한데요. 요거 읽고 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그 책들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